네, 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프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옵티컬 플로우와 라이다 센서에 대한 칼리브레이션 이후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다 센서와 이제 옵티컬 플로우 그리고 이제 컴파스 그리고 이제 가속계 에 대한 칼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센서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칼리브레이션이 됐다면 이 아이나브에서의 포지션 홀드 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센서 설정이 잘못됐다든지 또 아니면은 옵티컬 플로우나 라이다 센서 그리고 컴파스 그리고 이제 가속계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기체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일렛 워시라고 하죠. 이제 소용돌이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제 추락을 하든지 또 내지는 포지션이나 이제 고도를 고정시키지 못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센서의 동작을 어떻게 이제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 방법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나브에 이제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해서 보면 이제 대시보드 쪽에 이제 센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에 이제 불빛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들어오면 정상이고요. 빨간색으로 들어오면 어떤 이제 특정 센서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페이스 세이프 모드의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센서의 오류가 아니고요. 지금 GPS 값이 실내기 때문에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페이스 세이프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센서가 이제 아예 인식이 안 된다면 이렇게 이제 아무런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맨 첫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포트 탭에서 센서에 대한 포트 설정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요 이제 포트 설정과 더불어서 이제 납땜이라든지 배선에 대한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좀 설명에 좀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옵티컬 플로우하고 라이다 센서 쪽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센서가 이제 마텍의 옵티컬 플로우하고 라이다 센서인데요. 그게 이제 I2C를 사용한다고 이 포트 설명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고 이제 정신이 좀 없다 보니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텍의 센서는 UART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RxTX로 우리가 납땜을 했고 배선을 했죠. UART 통신을 하신다고 하시면 되고요. 통신 방식이 이제 MSP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은 MSP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MSP로 이제 프로토콜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레인지 파인더하고 라이다 센서고 옵티컬 플로우가를 프로토콜을 MSP로다가 이렇게 잡아줘서 인식을 시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서에 대한 정확한 이제 동작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컴파스와 옵티컬 플로우 가속계를 여기서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했죠. 이 칼리브레이션이 정확히 됐으면 이 스케일 값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스케일 값이 이제 결정이 되고도 고도 유지가 정확히 안 된다든지 포지션 홀드가 정확히 안 된다라고 하면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센서 동작 여부는 여기 그 아이나브의 센서 탭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센서 탭에서 기본적으로 그 뭐 자이로라든지 자이로의 값이라든지 또 뭐 가속계 값이라든지 또 뭐 마그네토미터, 이 마그네토미터가 이제 나침판이죠. 나침판의 값이라든지 이 나침판 값은 이렇게 이제 기체를 돌려보면 나침판 간의 그 좌표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x, y, z 축에 대한 그 좌표 값이 그 정상적으로 기체를 그 움직여 봤을 때 동작을 하는지 여부를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GPS에 붙어 있는 그 콤파스 8335 HQ HMC 8335 그 나침판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GPS에 보면 여기 LED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은 이제 그 GPS가 이제 활성화됐다, 뭐 이런 표시고, 파란색은 이제 그 GPS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제 그 깜빡이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이제 깜빡이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바로메타도 있고요. 바로메타도 고도가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 이 바로메타 값이 변경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바로메타 값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소나가 즉 라이다 센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도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의 지금 오르락과 내리락이 조금 있죠. 이런 부분은 센서의 그 미세한 어떤 이제 센서의 안정화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뭐 약간 지금 데이터 값이 이렇게 좀 미세하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기체를 책상 밖으로다가 이렇게 보내보면 고도 값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 센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이저와 같은 이제 빛을 그 쏴서 돌아오는 그 빛의 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 값이 고도가 그 지금 책상 밖과 이제 지면이 되겠고 이제 책상 위에 이제 고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길이가 거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정상적으로 책상 이렇게 밖으로 내보냈을 때 이제 지면과의 거리가 길어지니까 거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잘 측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정상이고요. 미세하게 튀는 거는 그 센서의 어떤 정밀도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고도 홀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 그 5 정도 여기서 나왔을 적에 데이터 값이 한 5 정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큰 그 알트 홀드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스피드 센서는 우리는 지금 달지는 않았고요. 템퍼레이처는 이제 뭐 그 MCU 쪽의 템퍼레이처를 보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옵티컬 플로우가 지금 여기 없는데요. 옵티컬 플로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센서 값을 보기 위해서는요, 디버그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디버그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센서라든지 가속계라든지 자이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값들을 로우 데이터를 이제 뽑아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 자이로, 가속계, 여기에 이제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옵티컬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의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이제 설정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디버그 모드를 옵티컬 이제 플로우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 센서 탭에서 그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셋 디버그 모드에서 플로우 로우로다가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세이브를 해서 빠져나가셨다가요. 다시 들어와서 이제 센서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센서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센서 메뉴로 이동을 해서 디버그 이제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버그 쪽에서 이제 보는 게 지금 이제 옵티컬 플로우의 센서로 들어오는 데이터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옵티컬 플로우가 이제 동작을 하는지 여부는 이제 기체를 이렇게 들어서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고요. 그리고 앞뒤로 또 움직여 봅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기체를 앞뒤로 움직였을 적에는 디버그 1번과 디버그 3번의 그래프 패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앞뒤로 움직이는 패턴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도 움직여 보고요. 좌우로 움직였을 때 그래프 패턴이 0번 디버그와 2번 그래프가 두 개가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면 또 좌우 쪽에 대한 옵티컬 플로우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그래프 패턴인데요. 그래프 패턴이 0번과 2번의 그래프 패턴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해야 되고요. 디버그 1번과 디버그 3번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이 0번과 2번이 그 x축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되겠고요. 또 1번과 3번 그 디버그 1번 3번 그래프가 그 y축에 대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값들이 두 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하고 앞뒤로 움직였을 때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야지만 옵티컬 플로우가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요. 센서를 직접적으로 한번 봐서 센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제 요 렌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렌즈 부분하고 이 라이다 센서에서 이제 빛을 쏘는 부분, 여기에도 이제 좀 많은 렌즈가 하나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주기적으로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를 제거를 해주는 청소를 한 번씩 해주시면 보다 이제 좀 깨끗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서에 대한 그 렌즈 부분을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시면 보다 이제 깨끗한 데이터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 부분까지 하면 이제 그 옵티컬 플로우하고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알트 홀드라든지 포지션 홀드를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드밴스 튜닝이라고 있는데요. 어드밴스 튜닝 부분에서 이제 포지션 홀드를 할 적에 GPS라든지 고도계에 대한 이 웨이트 값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아이나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UAV 무인 항공 기체에서는 이제 이 포지션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제 포지션 에스티메이터라고도 하고 이제 관성 위치 예측기, 이제 위치 예측기죠. 위치 예측기인데 이제 이너셜 포지션 에스티메이터라고도 합니다. 이너셜 포지션 에스티메이터라고도 하는데 이 관성 위치 추적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나브의 이제 도큐멘트 쪽에 보시면 이 이너셜 포지션 에스티메이터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너셜 포지션 에스티메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간략하게 보시면은 이제 뭐 GPS 가속계,
그리고 이제 나침반, 그리고 자이로, 바로메터, 소나, 뭐 라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IMU 쪽에서 일단은 한번 봤고요. 그거를 이제 이제 위치 측정기 안에서 관성 측정기, 관성 위치 측정기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포지션을 이제 뽑아나게 되는 거죠. 이 기체, 모든 이제 항공기나 기체들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 변하게 되죠. 아주 미세하게라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오는 것이 이제 이 아이나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UAV에서 자동 비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이 값들이 이제 이 가속계라든지 라이다 센서 또 더해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성 위치 측정기, 관성 위치 계산기, 측정기, 뭐 계산기라고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요 값들, 위치 값을, 로컬 포지션 값을 뽑아내게 되는 건데요. 이 값들이 이제 정확하게 기체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포지션 에스티메이터에 요 값들이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까지 사실모 내용을 입문자분들이나 뭐 중급자까지도 뭐 사실 뭐 기체를 그냥 우리가 취미 생활로 활용하는 데는 큰 그게 뭐 손댈 거는 없지만요. 나중에 이제 좀 이게 깊이 들어가고 보다 세밀하게 기체에 대한 포지션 홀드라든지 미션 비행 같은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지션 에스티메이터의 이 가중치 값들을 뭐 GPS에 보다 좀 가중치를 많이 둔다든지 또 바로메터 쪽에 가중치를 둔다든지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튜닝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베타 플라이트와 틀린 아이나브에서 이제 미션 비행과 포지션 홀드 기능에 그리고 또 리턴 투 홈 상당히 세밀하게 조정되는 리턴 투 홈 기능 같은 것들을 이 어드밴스드 튜닝 쪽에서 사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어드밴스드 튜닝에 대해서 보다 깊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프나루였습니다.